음양오행과 주요 그리고 명당 제35회 단군 왕검의 나라 주나라. 주나라의 상계와 의미. 사기 봉기에서 주나라의 시조가 요순시대의 후직이라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주봉기 천머리를 인용합니다. 주나라 시조 후직은 이름은 기이다. 그의 어머니는 유태씨의 딸로 강원이라 불렀는데 강원은 제구의 정실 부인이다. 강원이 들에 나갔다가 고인의 발자국을 보고 마음이 훈연히 기뻐지면서 그것이 밟고 싶어져 밟으니 마치 아기를 가진 사람처럼 몸이 꿈틀거렸다. 1년이 되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불길하게 생각되어 비좁은 골목에 버려두었으나 말이나 소가 지나가면서 모두 피하고 밟지 않았다. 아이를 숲속에 놓았다가 마침 산속에 사람이 많아 장소를 옮겨 도랑의 얼음 위에 버렸으나 날짐승들이 날개로 아이를 덮어주고 깔아주었다. 강호는 기이하게 여기고 아이를 데려와 키웠다. 처음에 아이를 버리려고 하였으므로 이름을 기라고 했다. 사기 봉기의 기편은 삼국유사 고구려 주몽의 탄생신화와 거의 유사합니다. 삼국유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금화는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다. 햇볕이 비추자 그녀는 몸을 피했고 햇볕이 또 따라와 그녀를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5대쯤 되었다. 왕이 이것을 개 돼지에게 던져 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그 알을 피해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나 짐승이 알을 덮어주었다. 왕은 그것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어지지 않았으므로 유아에게 돌려주었다. 이 주나라 고죽국 시조 신화를 조작된 반도사의 고구려의 시조 신화에 살짝 변조하여 심어놓았습니다. 인명의 차이만 제외한다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기의 이야기대로라면 고죽국은 기원전 230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려의 고주몽이 천황님의 비양이었던 삼재중 전옥고향 제곡고신의 후손으로 고주몽이 바로 단군왕검이십니다. 그리고 단군왕검을 중국사에서 주나라의 후직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주나라 고죽국의 의미와 지명을 신정동궁 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고죽국의 발음을 분석해 보면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납니다. 한자 표기들을 일별해 보면 고차, 구자, 굴지, 고창 등으로 중고대에 쓰이던 이름인 고죽, 고차, 구자, 굴지, 귀지, 귀상은 같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쿠차, 코차, 고차라는 음이 가장 역사적 실상에 근접하는 발음으로 보입니다. 바로 기타이, 카타이, 코타이, 쿠타이가 기차, 카차, 코차, 쿠자의 음으로도 들리고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카작이나 코작으로도 쓰였습니다. 다름 아닌 스키타이의 속색 하불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고죽, 구자, 굴지는 쿠차, 쿠자이고 쿠차는 쿠타이이고 쿠타이는 쿠라이, 구례, 고래, 고려 혹은 구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인 것입니다. 고죽은 고주 혹은 고주나라이고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고죽국이란 쿠차 카터의 샤카터의 의미였습니다. 샤카토 샥달은 박달인 박터라고 했습니다. 신정동궁 여지스남에서 주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개성부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종종능, 능호는 주릉이니 북교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 땅에 있는 능이 주릉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주릉이 신시계천에부도 개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을 내미월, 지성, 장지, 폭지, 대령, 서해, 안소,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이곳 황해도 해주가 바로 태양주, 박주로 나라의 근본이 천하의 대법왕청인 천조가 있었던 일본이기도 합니다. 해주의 군명이 고죽, 수양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마지인 대법왕청이 있었던 수도이기도 합니다. 고죽국의 주나라가 바로 천조와 천황님의 뜻을 따르는 환웅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라, 상나라, 은나라 모두 환웅의 나라입니다. 주나라의 위치 변동. 주나라가 고죽국 단군왕검 후손의 나라이다.
단군왕검 후손들의 위치가 제왕의 성인 관중의 왕검성에서 어떻게 바뀌어 황제국 주나라를 공국하게 되었는지 추적해 봅시다. 평양시대 제유의 반란으로 제왕의 도시 관중에서 이동해 평양에 자리 잡았던 단군왕검의 후손들이 태빈으로 그리고 기산으로 이동하는 바, 이동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주나라 왕이 어느 위치의 기반지에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장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송화강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장당경 아사달. 상기의 연표는 한당고기에 나오는 연표인데 역사를 알아볼 수 없도록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더욱더 정확히 단군왕검의 나라인 주나라의 장소와 시기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후지기 죽자 아들 부질이티를 이었다. 부질 말년 하옵시의 정치가 쇠퇴해지자 직의 자리를 버리고 일에 힘쓰지 않았다. 부질은 관직을 잃고 융족 땅으로 달아났다. 부질이 죽자 아들 국이 섰고 국이 죽자 아들 공유가 섰다. 공유는 융족의 땅에서 살면서 후직의 일을 다시 일으켜서 밭 갈고 씨 뿌리는 일에 힘쓰고 맞는 땅을 찾아다녔다. 공유가 죽자 아들 경절이 이어받아 빈의 나라를 세웠다. 경절이 죽고 아들 황복이 섰다. 황복이 죽자 아들 자불이 섰다. 자불이 죽자 아들 회우가 섰다. 회우가 죽자 아들 공비가 섰다. 공비가 죽고 아들 고우가 섰다. 고우가 죽고 아들 아이가 섰다. 아우가 죽고 아들 공숙조루가 섰다. 후직, 부질, 국, 공유를 이어 경절의 시대에 빈으로 전도했다고 하는데 보도지를 한번 인용합니다. 인검씨가 요씨의 행적을 듣고 그 길을 장하게 여겨 요씨의 조에게 교부에 취업하게 하여 살도록 하였다. 이때 인검씨가 하토의 형세를 심히 걱정을 하고 마침내 입산하여 해호 복본의 도를 전수하였다. 보르씨 2세 단군이다. 보르태자가 도산에서 하우에게 오행 치수법을 전수해준 때가 기원전 2267년이다. 맏아들 갸륵을 태자로 삼음 3세 단군이다. 인검씨의 아들 보르씨가 천부사면을 이어받아 천지가 하나의 이치가 되는 것을 증명하여 인생이 일족이 되어 크게 부주의 도를 일으키고 널리 천응의 법을 행하여 인세 증리의 일에 전념하였다. 일찍이 운해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하토가 하나로 돌아오기를 시도하더니 이도가 점차 송하여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모르씨가 천부를 아들 음누씨에게 전하고 입산하였다. 음누씨가 날 때부터 대비의 원이 있어 천부사면을 이어받고 하족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진리가 거짓의 지역에 떨어진 것을 슬프게 생각하여 마침내 명지예단에 천부를 봉쇄하고 곧 입산하여 복본의 대원을 전수하며 100년 동안 나오지 아니하니 유중히 통곡하였다. 음노씨 부르씨의 태자로 3세 가륵 단군이시다. 신지인 고글에게 명하여 배달 6일을 변숙해 하였다. 인검씨가 후천의 말세의 초에 태어나 사해의 장래를 미리 살피고 부도 건설을 시범하니 천년 사이에 그 공업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에 이르러 천부의 전업이 끊어져 마고 분고 이래도 황공 유인 환인 환웅 인검 부루 음누의 7세에 천부가 전해진 것이 7천년이었다. 단군왕검 후직 고주몽은 동일 인물로서 주나라는 후직 부질 국 공유 경결로 이어져 빈인 전주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며 부도지의 단군왕검은 단군왕검 부루 음누로 이어져 음누 단군께서 하족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명지의 단에 천주로부터 받은 왕의 신패인 천부인을 봉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도인 평양에서 주나라의 모국인 태빈 풍패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태빈시대 고공담보까지 사기 주 봉기상 경절부터 공숙조류까지가 태빈시대입니다. 공숙조류가 죽자 아들 고공담보가 섰다. 신증동궁 여지스남을 인용합니다. 비는 주나라의 태빈빈주 혹은 빈국이다.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가 한나라 요방의 고향 풍패이기도 하다.
모두 다 신증동국 여지있음남의 전주부에 나오는 정보이다. 고전 번역원의 신증동국 여지있음남 구격본의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형성,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용수하다. 주 나라의 조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노정, 공북정조의 서고정의 기에 왕업의 자치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 나라의 태빈과 같은 곳이요. 목조가 북방으로 옮겨간 것은 마치 주의 태왕이 빈을 떠난 때이다. 전라도 고창은 빈풍으로 이곳 고창이 주나라의 모국 태빈빈주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자, 주나라 모국인 전주의 빈국을 신증동국 여지있음남을 통해 감상해 봅시다. 고창현 빈풍 르기 정이호의 글을 인용합니다. 고창은 먼시 산수가 아름답다 일컬었고 또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에 알맞다고 하였다. 지난 무술년 여름에 이후가 현감이 되어 왔었는데 이듬해에 풍년이 들고 사람은 화평하며 정사는 맑고 일은 간편하였다. 그러나 항상 그 공간이 비좁아서 사신이 오면 답답한 심정을 풀고 맑은 기운을 마실 만한 곳이 없었다. 항상 걱정하던 나머지 드디어 옛날의 정자터를 다듬고 몇 칸의 누를 세워 시내가에 임하게 했는데 벽 바르고 단청하는 것까지 모두 2달이 걸려서 완성을 보게 되었는데 바라보면 날듯 하였다. 동남북의 모든 산이 아득한 저 구름 속으로 층층이 보이고 첩첩이 나타나서 마치 책상 앞에 있는 것 같고 왼편으로는 평야가 열려서 연꽃의 향기가 대숲의 푸른빛이 바람에 따라 풍기고 비에 젖어 산뜻하며 펀펀한 들판에는 많은 벼가 가득 차서 봄이면 농부들이 나란히 나와 일을 하고 가을이면 역시 함께 거둬들이는데 이는 바로 이유가 편지에 써서 길을 청하고 또 누의 이름으로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유의 편지를 읽고 누워서 이 누의 경치를 구경하며 한 번이라도 이유와 더불어 그 누에 올라보고 술을 들어 서로 즐기며 여러분의 시를 읽고 싶었으나 서류 천리밖에 있어 뜻을 이룰 길이 막연하니 고개를 쳐들고 한탄하지 않은 적이 없다. 누의 경치는 하나만이 아니라 누의 흥미는 벼가 많은 데 있으니 감히 청컨대 이를 빈풍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대개 비는 하의 열국으로 주나라의 손국이다. 농사는 천하의 대본으로 민생의 명맥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나라 선대가 그 어려움을 알아서 신고 가꾸는 것을 가르쳤다. 성왕이 즉위하여 되자 주공은 곧 후직 공유의 교화를 소술하여 성왕을 경계하고 그것을 빈풍이라 하였다. 그 7월편의 시를 보면 마음속에 한 번도 농사를 잊은 적이 없으며 1년 내 하루도 농사를 보살피지 않은 적이 없으며 한 집안의 한 사람도 농사에 힘을 쓰지 않는 자가 없다. 전라도 고창의 빈풍으로 이곳이 빈주인 고죽국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주나라가 관중의 황제국 은나라를 멸했던 것입니다. 주나라가 바로 고죽국의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장안은 중국의 고도로 현재 섬서성의 송도 서안에 해당한다. 한 왕조의 시기에 장안으로 명명되었는데 이후 전한 북주 수 왕조의 수였다. 당 왕조의 시대에 장안은 대제국의 수도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소도 대흥 중경 경조로 불린 적도 있었다. 송 왕조 이후 정치 경제의 중심이 동쪽의 개봉으로 옮겨가면서 장안은 더 이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조의 도읍이었던 풍읍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읍은 문왕 때까지 종실인 주국의 도읍이었다. 무왕이 은왕조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풍읍 맞은편에 있던 호땅으로 전도했다. 장안 한양의 시작이 주나라의 모국 풍읍이었다고 합니다. 전주의 지명 풍패 풍읍이 바로 한양장안이 시작된 곳으로 고죽국의 풍패와 한양장안의 관중은 가까이 위치되어야 합니다. 고죽국의 풍패가 바로 낙양의 일부였습니다. 기산시대 고공담보는 상나라 때 사람, 주나라의 태왕, 대왕이라고도 한다. 문왕의 할아버지로 공유의 구세손이다. 고공은 태왕의 번호이고 담보는 태왕의 이름이다. 담보를 잘하고도 말한다. 기산기득해서 덕을 닦아 주나라의 기반을 이룬 사람이다. 추전하여
태왕이라고 한다. 고공담보가 다시 후직과 공유의 일을 일으키고 덕을 쌓고 의를 행하자 국인이 모두 그를 받들었다. 훈육과 융적이 공격해와 재물을 얻으려 하자 주었다. 다시 공격해와 땅과 인민을 요구하자 인민들이 모두 노하여 싸우려 했다. 고공은 인민이 군주를 세우는 것은 이롭기 때문이요. 지금 융적이 공격하여 싸우려는 것은 우리 땅과 인민 때문이요. 인민이 내가 있든 저들에게 있든 뭐가 다르겠소. 인민들이 나를 위해서 싸우면 그들의 아버지와 아들을 죽여서 그들의 군주가 되는 것이다. 나는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소라 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빈을 떠나서 칠수 저수를 건너고 양산을 넘어서 기산 아래에 머물렀다. 고공담보의 시대 주나라는 태빈 전주에서 고죽국의 기산으로 다시 전도하였다. 주나라가 전도한 기산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삼가의 군명이 삼기 기산 봉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봉화의 군명을 봉성옥마라고 합니다. 전라도 구례의 군명이 구찰의 봉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삼가의 군명이 기산으로 봉성이란 왕부의 중심 제왕 황제의 성이 있었던 금성으로, 그래서 현재의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도 봉황 마크를 따르고 있는 곳입니다. 용비 어촌가에 기산은 또한 봉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의 진조에 기원전 10세기 목축으로 이름이 나있던 대구의 비자는 주나라 효왕으로부터 진읍에 봉해져 소융의 방위를 맡음으로써 진을 일으켰다. 그 진은 기원전 8세기 초 주나라가 견웅의 공격을 받을 때 유황을 도왔고, 기원전 771년 평왕이 동쪽 나급으로 천도하였을 때에는 이를 호위한 공으로 섬서성의 서부지역을 맡아 제후로 순격하였다. 이가 양공이다. 진나라는 기원전 7세기에 무공 때부터 정복지를 현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현이라고 해도 그것은 명목일 뿐 실상은 읍과 다름이 없었다. 진나라는 감석성 동부에서 위수 연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무공의 동생인 덕공태의 옹성인 봉상현으로 이동하였다. 진나라의 옹성이 봉상현에 있었던 것으로 이것이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며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의 지명이었습니다. 단군 왕검은 촉인 관중 출신으로 관중의 제왕의 성인 왕검성에서 재정분리시원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 땅인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를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도요의 반란으로 평양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3세 갸륵당군 시대 하우가 죽은 하족이 도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황제의 인직인 천부인을 천조가 있었던 곳에 봉쇄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풍패인 낙양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풍패에서 기산의 봉상인 관중으로 갔다가 다시 풍업인 풍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풍패를 기반으로 주무왕이 관중의 황제고 은나라를 멸했던 것입니다.